때는 바야흐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너무나 기분 좋던 그런 날이었죠. 저는 버시커버시커의 봄바람 휘날리며를 외치며 명동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식당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제 팔목을 붙잡는 거예요. 아주 강한 힘을 주면서 저를 낚아채듯 잡은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걸렸구나. 이런 젠장, 이를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카드 만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 사람은 나의 시간과 상황과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느끼다시피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도 최악의 세일즈맨이라고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최고의 세일즈맨은 누구일까? 제가 꼽는 최고의 세일즈맨은 지하철 외판원분들입니다. 어느 한 날이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캐리어를 끈 아저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분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죠.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시는 걸음걸음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좋은 상품 하나 추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칫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보통 칫솔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칫솔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상품이기에 저는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1,000원에요. 자, 그러면서 지하철에 앉아있던 모든 손님들의 무릎 위에 칫솔을 하나씩 올려두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제가 오늘 얼마를 팔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핸드폰을 하면서도 저 아저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사실 건지 물어보시고 돈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를 버셨냐? 8,000원 정도를 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 30명 정도가 있던 그 한 칸 내에서 그리 좋지 못한 실적을 거두신 거였죠. 그런데 그분께서 당당히 그 지하철 중앙에서 1,000원짜리 8장을 쉬시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세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말씀하셨죠. 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8,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무진장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음 칸 있으니까요. 저는 갑니다. 자,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아저씨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거리시면서 캐리어를 끌고 다음 칸으로 점점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현찰박치기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니즈 환기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본인 특유의 인사법을 합해서 단 1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하철 중앙에서 아저씨가 돈을 셀 때 그 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한 장, 두 장, 세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표정들을 저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8,000원을 들고 있는 아저씨를 측은하게 생각했죠. 미안했어요.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시는 그 엉덩이를 살랑살랑 움직이시면서 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화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외판원의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캐리어를 끌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보모도 당당하게 지하철 칸으로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가시는 걸음걸음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원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뭘 팔러 나왔을까요? 상품을 꺼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다 그쪽을 집중했습니다. 손에는 들고 있는 것이 그리 크지 않은 크기였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께서 이 상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또다시 이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녕을 파라고 하던가요? 파지 말라고 하던가요? 당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던 핸드폰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비인후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제 마음속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왜 파지 말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디오를 듣고 있는 소녀 팬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를 파다가 아 하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절대 귓구녕을 집구석에서 파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귓구녕은 이제부터 무조건 집구석에서 파야 됩니다. 이제는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모든 승객들이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을 멈춘 채 다음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이어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추억 때문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어렸을 적 어머니 무릎에 베고 귀를 파던 때 선선하게 불어오던 그 바람의 좋은 느낌, 그리고 어머니 무릎의 따뜻함. 여러분들은 혹시 어머님의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입니까? 귀 파는 건 유일하게 가족끼리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귓구녕은 무조건 집구석에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귀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귀이개가 보통 귀이개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이 상품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딱 분리를 시키시는데 정확히는 불을 딱 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이 귀이개는 분리하면 후레쉬가 됩니다. 그것도 LED로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집에 정전이 돼도, 두꺼비 집이 내려가도, 동굴 속에 들어가도,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귓구녕만은 팔 수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LED가 왜 좋은지 다 알고 계시죠? 전력 효율이 너무나 뛰어나니까요. 자, AA 건전지 2개만 넣으시면 몇 시간을 갈까요? 100시간이요? 1000시간이요? 말씀해보세요. 바로 3만 시간을 보장합니다. 3만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3대를 걸쳐서 물려줘서 귓구녕을 내 손자까지 다 파더라도 80년까지는 이 불빛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상품을 사셔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야 돼요. 아저씨 얼마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저씨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귀이개는 분리만 될 뿐만 아니라 3종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귀이개, 큰 귀이개, 그리고 핀셋, 이렇게 3종류죠. 여러분, 왜 작은 주걱과 큰 주걱이 필요할까요?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답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는 이렇게 해설하셨습니다. 애들 귓구멍이랑 어른 귓구녕은 사이즈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아저씨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제가 확신을 얹어드리겠습니다. 자, 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죠. 오늘 이 상품을 구매하신다면 AA 건전지 5개를 넣어서 단돈 2,000원, 단돈 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지하철에 있었던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LED 후라시가 되는 귀이개를 판매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일즈 노하우가 한 가지 숨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PT 면접으로 상품에 대한 홍보 전략이나 판매 전략을 짜실 때 반드시 놓치지 않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 아저씨, 귀이개를 판매하신 이 아저씨나 혹은 칫솔을 판매하신 그 아저씨께서는 단순히 칫솔 혹은 귀이개를 판매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의 추억, 어릴 때의 추억, 가족과의 스킨십이라는 가치를 판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PT 면접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한 상품에 있어서 특장점들을 나열하거나 열거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곤 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을 진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를 본인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만약 제가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면, 자, 이 상품은 블랙이고요, 한정판으로 200개밖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찍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의 추억은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언제 어디서든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화소수가 1000만이란 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표정을 더욱 생생히 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PT 면접을 들어가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팁이란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를 재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 관찰과 통계치를 예로 들어서 3만 시간을 보장합니다. 수출하던 상품입니다. 2,000원의 혜택까지 있습니다. 건전지를 5개나 끼워드립니다. 오늘밖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등등의 프로모션까지 얹어진 제가 봤을 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제일 멋진 세일즈 기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단순한 세일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영업 관리를 지원하실 거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자, 지금 칫솔을 판매하시고 LED 후레쉬를 사신 분들께서 고장이 났다면 그 아저씨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찾을 수 없겠죠. 이것은 철저히 현장 박치기에서 끝나는 1, 2분 안에 끝나버리는 초전 박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관리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셔야 되고 고객 또한 어떠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라 컨설팅 단계가 필요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관계 형성 과정과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분석해내는 관찰력 그리고 분석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컨설팅이란 건 무엇일까요? 컨설팅의 기본적인 정의는 현재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미래에 기대하는 그 상황, 그 중간에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심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영업이나 보험 영업이나 금융 상품을 예로 들자면 이분께서는 단순히 월납 몇만 원, 월납 몇천 원, 연회비 3천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년, 5년, 10년을 생각하시다 보면 아마도 그분께서는 1년에 중고차 한 대 정도의 구매를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상품을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의 단계를 거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컨설팅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란 미래에 고객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옆에서 꾸준히 사후 관리를 해줄 줄 아는 영업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판매한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바로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슬리퍼를 판매하는 PT를 시연하던 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보실까요? 그래, 꺼내봐라. 네가 뭘 팔든.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성열 씨에게 이 실내화를 팔겠습니다. 슬리퍼가 어디 갔지? 이게? 뭐야? 내 슬리퍼 어디 갔어? 너도 없어? 없는데? 뭡니까 그게? 이건 우리 회사 모 과장님의 실내화입니다. 저 내 거 아니야? 아니네. 그분의 구두를 봐주십시오. 저놈이 진짜. 깨끗합니다.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외근이 적고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도 있으니 정갈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에서 하죠. 다시 모 과장님의 이 실내화를 봐주십시오. 아, 저 자식 지금 나 돌리는 거지. 많이 달아있죠? 지압용 돌출이 발의 모양 따라 달아질 정도입니다. 저 새끼 더럽게 진짜. 땀 냄새도 배어 있습니다. 땀 냄새. 사무실도 현장이란 뜻입니다.
그 현장의 전투화, 당신에게 사무 현장의 전투화를 팔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exchange rate? Yesterday, 제품 수익률을 위해 환율과 국제통상 가격을 매일 체크하고 it's hard for us to manage. 숫자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절차를 두어 실수를 방지하고 문장 하나 때문에 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결과를 집행합니다. 손해보면 홍승희 씨가 책임질 거야? 서류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와서 템퍼만 부족하면 어떡해. 밀고 당기는 많은 대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죠. 싫을 수 있습니다. So you received the payment slip? Okay. 오케이 전화 한 통을 받기 위해 해당국 업무 시간까지 밤을 새워 대기하기도 합니다. 한성열 씨가 말하는 현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은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선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라는 건 없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제품은 없죠. 돌이 외로워지거나 곤마에 빠졌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거나 추일기에 실패했을 때지. 제품이 실패하거나 부진을 겪는다는 건 그만큼의 예측 결정이 실패했거나 기획 판단이 실패했다는 걸 겁니다. 곤마가 된 돌은 그대로 죽게 놔두는 거야. 단 그들을 활용하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거지. 실패한 제품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단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기획해야겠죠. 공장과 사무는 크게 보아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 공장이나 사무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린 모두 이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한성열 씨가 생각하는 현장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박수. 자, 장글에는 슬리퍼가 아니라 전투화라고 명명한 겁니다. 재해석했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배경들을 본인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즈 환기라는 것이 되었고 감화를 시킬 수 있었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아마도 PT 면접에서 나오는 주제들은 대부분 상품의 전략이나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어떤 세일즈 기법이나 화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얻어가실 점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 영업 관리에 필요한 것, 그리고 고객들의 세일즈를 위해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관찰과 분석을 통한 통계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일즈를 넘어서 영업 관리자라면 컨설팅 역량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한 고객의 인생에 개입해서 지금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을 함께 해 나가는 단계이다 라는 점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한 번쯤 써먹어 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